네, 안녕하세요. 건강의사 지규하 원장입니다. 오늘의 한의학 상식은 교통사고 후유증입니다. 자, 요즘 휴가철이라 차를 이용해서 휴가를 많이들 가시는데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충격량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환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자동차 사고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하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충돌 실험을 할 때 보면 마네킹에 대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그 마네킹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이런 걸로 사람이 얼마나 다칠지를 좀 예측을 하긴 하는데요. 가령 우리가 지금 실험에서는 60km 내로 충돌을 시키지만 우리가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났을 때는 80에서 한 100km 그 이상으로 속도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속도에서 충격량을 좀 실험을 한 연구 데이터가 있는데요. 80km에서 충돌했을 때는 우리가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량을 차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km 속도로 충돌하게 됐을 때는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령 이 차가 그 충격량을 받지만 우리 그 안에 타고 있는 탑승자들이 그 충격량을 다 받지는 않겠죠. 당연히 차가 범퍼도 있고 안전벨트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해주긴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충격량을 우리가 받는 것은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격량으로 인해서 온몸에 전신적인 타박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타박을 입게 되면 타박 입은 부위가 당연히 그날 아플 수도 있겠죠. 아플 수도 있지만 또 타박을 입다 보니까 그 부위가 붓고 혈액순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위에서 이제 어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혈들이 생기게 되면 교통사고 당한 그날은 좀 뻐근하다, 아프다 이 정도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시다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아파서 고개도 못 들리겠고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너무 아프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처럼 돼 있지만 사고 당한 다음부터 한 일주일까지는 더 아플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좀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이렇게들 상식처럼 알고 계신데요. 그 상식이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타박을 입게 되고요. 그런 타박 때문에 우리 몸에 어혈이 생기고 그 어혈로 인해서 통증이 더 가중되고 우리가 평상시에 안 좋았던 부위들에서 통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좀 한의학적인 치료를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보면 교통사고 후유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다치는 부위가 목, 그 다음에 허리와 골반 쪽인데요. 목과 허리,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교통사고 환자의 84%를 차지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두통, 어지럼증, 경추, 통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목이 뒤로 많이 제껴졌다가 앞으로 순간적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면 목이 꺾일 때 모습을 채찍을 휘두를 때 채찍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채찍 손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목이 뒤로 많이 꺾였다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꺾이게 되는 순간 목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신경, 그 다음에 혈관, 관절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까지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환자분들이 먼저 사고가 당하시면 어떤 경우에 보면 영화에서 보면 막 목을 붙잡고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보면 저 사람 좀 꾀병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고를 당해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는 목을 잡고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채찍 손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채찍 손상을 당하게 되면 목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당연히 손상을 받게 되고요. 그 위로 그런 손상을 받은 다음에 환자분이 머리도 아파요. 아니면 메스꺼워요, 어지러워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단시간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장시간 또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상부경추라고 있는데요.
목 맨 윗부분입니다. 이분도 지금 일자목인데요. 맨 위쪽에 있는 이 부위에서 신경도 나오고 혈관도 나오는데 이 신경과 혈관들이 머리 뒤쪽을 지나서 머리로 올라가는데요. 이 신경과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귀 쪽으로 또 가는 신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일단 추나 치료를 해주고 약침이나 침으로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처럼 지금 사고 이후에는 이렇게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목이 되다 보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고개가 또 잘 안 돌아가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치료를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다음에 요통과 골반통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시다 보면은 사고가 당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순간적으로 아주 강하게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강하게 밟다 보면 골반이 한쪽으로 쭉 하고 밀려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골반에 있는 인대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에 한쪽 골반만 걸어 다니려고 하면 아프다, 아니면 또 앉아 있어도 아프고, 또 심한 경우에는 또 누워 있어도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이런 경우 골반도 변형이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요추가 많이 또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추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디스크나 관절까지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예상외로 가볍게 사고가 났는데도 예상외로 좀 오래 통증이 지속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단은 먼저 한약을 먼저 쓸 수가 있겠는데요. 한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박으로 인해서 어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혈을 없애주는 약들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어혈을 없앨 수 있는 당귀나 도인이나 홍화, 소목 같은 약들을 써서 어혈을 없애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근육이 많이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인대는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이완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뭉쳐져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한데요. 뭉쳐져 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재가 갈근과 자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대가 손상을 받고 약해지고 또 늘어났을 때 이 인대들을 정상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약재들이 두충이나 속당이나 오가피 같은 약재들인데요. 이런 약재들을 써주면 훨씬 더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게 사고를 당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하시는 게 자동차 타기가 무서워요. 운전하기가 무서워요. 아니면 혼자 있어도 가슴이 두근뛰고 불안하고 또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런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를 당하게 되면 몸이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고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한약에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재가 복신, 백자인, 산조인, 원지 이런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을 때 이런 한약들을 써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한약을 좀 굉장히 잘 쓰고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후유증인데요. 후유증에서 이제 추나요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왜 추나요법을 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몸이 타박을 입게 되고요. 그러면서 몸에 경추나 요추, 골반 등이 자주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틀어지다 보면 우리가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통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몸이 움직이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때 추나요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에는 3가지 추나가 있는데요. 단순 추나, 전문 추나, 특수 추나가 있습니다. 단순 추나라는 건 어떻게 법이냐면 관절이 움직이지 않을 때 관절을 좀 가동시켜주고 근막과 근육과 관절이 굳어서 뻣뻣할 때 이걸 풀어주는 추나요법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 추나는 관절 교정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고개가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런 경우 가령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환자는 고개가 오른쪽으로만 잘 돌아가겠고 왼쪽으로 돌리려면 안 돌아가겠죠. 안 돌아갈 때 이것을 관절을 교정을 해줘서 바르게 해주면 오른쪽,
왼쪽, 양쪽 다 잘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전문 출하로서 관절을 교정하는 기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다 보면 관절들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순간 과도한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탈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팔이 빠졌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특수 추나로서 교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내장기 추나가 있는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내장기 추나는 뭐냐면 우리 오장육부도 숨을 쉬고 내쉬고 할 때 오장육부가 고유하게 움직이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령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핸들에 아니면 여기 가슴 쪽을 타박을 입는다거나 이런 타박을 입게 되면 이 내장기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졌을 때 내장기 추나를 통해서 이걸 교정을 해주게 되면 제대로 움직이게 되고 숨도 쉬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피로감도 훨씬 더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개총골 추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두개총골은 뭐냐면 우리 두개골은 뼈로 이루어져서 꽉 결합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CSF라 해서요. 그 뇌척수액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 뇌가 둥둥 떠서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두개골이 만약에 한쪽이 압박을 받게 돼서 한쪽에서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 이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두통이나 어지럼증 아니면 메스꺼움, 그다음에 불면증,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개총골 추나를 이용해서 교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침입니다. 침은 왜 대표적이냐면 우리 몸이 아프게 되는 원인은 한의학에서는 통즉 불통하고 불통즉 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혈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혈이 통하지 않고 막히게 되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기혈 순환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강력한 방법이 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어혈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실 때 이렇게 침을 맞게 되면 순간적으로 빨리 풀리면서 시원하다, 통증이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침에 통즉 기혈을 순환시켜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약침인데요. 약침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한의원에 가셔서 약침을 맞으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약침은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어혈을 없애는 한약 아니면 근골을 강화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한약 아니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한약 이런 한약들에서 추출을 해서 만든 게 약침입니다. 근데 이 약침을 우리가 원하는 치료하고자 하는 경혈에다 넣어주게 되면 침의 효과와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력한 치료 수단이고 또한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 환자분들께서 한의학에서도 한의원에서도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한의학에 대해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완전한 치료를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의원에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우 만족했다는 환자분들이 8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소 만족했다는 분들이 16% 되는데요. 이렇게 만족했다는 분들이 거의 99% 정도는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 1%만이 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한의학의 치료가 얼마나 우수한지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한의원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건강을 좀 찾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사 지교원장이었습니다.